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이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정의 이유에 대한 보고서들을 보니까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우려, 그 밖에 중국 긴축 우려가 조정의 근거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겠지만 조정의 어떤 핵심이자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꾸준히 강조한 것처럼 현재 조정은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1월 10일까지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어찌 보게 되면 자연스러운 기술적 조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시장을 안 좋게 확대 해석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적 장세에 대비해서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실적 장세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 그리고 삼성전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테슬라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난 그 코로나 최저점 70달러서부터 최고점이 9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1000% 이상, 한 1200% 정도, 1300% 정도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기술적인 자율 반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600달러 정도는 살짝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달러 한 초반 정도에서는 다시 또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전 세계 증시 혹은 이제 전 세계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테슬라가 가장 상징성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겠죠. 4차 산업혁명이 어떤 핵심이고 그 중에서도 주도주 중에서도 핵심 주도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테슬라가 올라갔던 배경을 보게 되면 사실 그 펀더멘탈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장성만으로 갔죠. 유동성 장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펀더멘탈이 아니라 성장성만으로 진행이 되는 그 장세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게 이제 그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1월 11일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거래 상투가 나왔죠. 9천만 주 거래 상투와 함께 이제 유동성 장세가 일단락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장세 전개가 예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이제 과도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회원분들께도 이제 그 문자를 보내드릴 때 지금은 공격이 아니라 이제 방어의 영역이라고 보고 또 아울러서 실적 장세에 이제 그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그런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여하튼 간에 이 테슬라 한 종목으로 지금 잔세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정확하게 이제 대표하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현 장세의 결정적인 원인은 테슬라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같이 상승했던 국내 증시로 보면 이제 그 삼성 SDI라든가 LG화학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 등이 되겠죠. 그런 종목들은 이제 사실 매수 관점에서는 아니고요. 일단 그 반등시마다 좀 물량을 줄여 나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추가로 가면 더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그러기가 또 만만치 않으니까 여하튼 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 S사를 좀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전량 매도였고 나중에 또 추후에 적정 시점에서 재매수할 예정인데 지금은 테슬라류라고 봐야 될까요? 테슬라와 같이 동행했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역으로 지금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좀 보인다면요. 많이 빠진 종목 있죠. 테슬라가 오르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빠진 종목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실적이 좋은 종목들,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되는 그런 바닥권 종목으로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아직은 아니지만 저희도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이제 많이 이제 강조를 해드렸지만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많이 또 갖추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그 시장의 안정을 보인다면 또 상당 부분 또 추천할 예정입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테슬라 좀 더 길게 봤습니다. 2019년도 9월서부터 봤는데요. 테슬라 주가를 장기 주봉 차트라든가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40달러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달러서부터 이제 1월달, 코로나 직전까지 2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500% 정도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이제 저점 70달러에서 저점을 잡고 70달러에서 900달러까지 올라가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얘기가 지금 정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일봉상의 어떤 패턴으로 봤을 때는 다시 역사적 고점 9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은 당분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테슬라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아침 시황에서도 이제 테슬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보내드렸는데 회원분들에 따라서 어찌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사실 그 논리에서는 굉장히 자불하거든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 여하튼간에 지금은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상 지금 장세에서 가장 맞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식을 사지 말고 가격을 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고가에 물려버리게 되면 사실 우리가 좀 많이 현실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가격대만 맞으면 우리가 어떤 종목, 그게 뭐 삼성전자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빅히트가 됐든 혹은 뭐 대한항공, 뭐 삼성전기가 됐든 뭐 이게 길어지나 여하튼간에 어느 정도 선이라 물려도 괜찮아. 물려도 모르겠어요. 제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물려도 마음이 편한 그런 가격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27,000원 미만이면은 저는 이제 물려될 것 같아요. 그 갭상승 그런 지역이거든요. 갭상승 전에 가격대로 보여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26,900원에 사나 혹은 27,000원대만 중반에 사나 제가 보기에는 의미는 없어요. 사는 사람이 어떤 그 자세나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대한항공 하면 다소 좀 그 유상증자에 따른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그 지금 권리락 되기 전에 19,000원대 추천해서 사실 그 3만원 부분에서 전량 매도를 했는데 매도했던 이유가 사실 유상증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되는 주식들은 유상증자하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이 대표적인 얘기고, 포스코 케미칼도 저희가 이제 유상증자 정보를 듣고 사실 좀 일찍 매도했어요. 근데 매도하고 많이 올라가는데, 뭐 그게 여하튼간에 저희의 또 한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하튼간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000주를 갖고 있게 되면 그 800주죠. 790 몇 주를 알고 있는데 그 정도를 이제 그 주식 수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해야 되나 뭐 조삼모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의미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되는 주식이라면 뭐 유상증자하고 상관없이 하여튼 그 우상향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한항공의 어떤 핵심 논리는 역시 그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른 독점적 가치입니다. 독점 기업이 제일 좋은 기업입니다. 모든 기업들, 모든 오너가 꿈꾸는 게 사실 독점 가치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고찰할 필요가 있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물 운송이 시대적 흡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에 그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제가 광군제라고 하죠. 알리바바, 그 알리익스프레스인데 광군제를 통해서 제가 그 중국 제품을 좀 많이 샀어요. 기간은 좀 기른 것 같은데 또 기다리는 또 재미도 있고 제품도 의외로 굉장히 좋습니다. 제품도 의외로 좋고 또 가격대도 워낙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커다란 어떤 트렌드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해상 운송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항공 운송은 우리가 배송료만 좀 더 주게 되면은 사실 또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물건을 또 받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핵심 가치라고 보거든요. 막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대한항공의 상승 논리와 함께 제가 보기엔 실적 장세에 가장 어떤 수혜가 되는 대표성도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지금 그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 그 작년 11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이때가 이제 유상증자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유상증자하고 이제 겹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특정 가격대 대량 거래는 향후 구주가의 결정적인 근거를 하고 어떤가 힌트를 제시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특정 가격대 대량 거래라는 건 뭐냐? 대량 거래만큼 누군가는 팔고 나왔고 파는 세력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가가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산 세력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도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만약에 분산 물량, 즉 팔아먹은 물량이 아니면 그 가격대가 이제 매집이 된 거죠. 지금 이제 권리락 가면은 대략적으로 2만 한 1,000원, 2,000원 정도 대가 이제 그 대량 거래대인데 그 가격대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세력들의 평균 매집 단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평균 매집 단가가 만약에 2만 원이라고 치죠. 2만 원 뭐 2만 2천 원이 2만 1천 원도 상관없는데 만약 2만 원 치면은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한 100% 정도를 도모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한항공이 대략적으로 지금 한 2만 8천 원, 2만 7천 원에서 2만 8천 원 왔다 갔다 그런 상황인데 뭐 4만 원까지는 우리가 4만 원까지는 좀 관심 있게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최근에 보고서들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투자증권 2월 5일자 보고서 보게 되면 차별화되는 실적에 대한 재평가 필요. 지금 특히 작년 실적이죠. 그 사실 그 모든 기업, 뭐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금 작년에 국적 항공사들 보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하고서는 다 적자가 났어요. 하나도 제외 없이 다 적자가 났고 상대적으로 이제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이 흑자 기준을 유지한 것은 역시 화물 운송이죠. 화물 운송은 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언제 사실 그 여객 수요가 이제 본격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항공료라고 해야 되나요? 비행기 값이 엄청나게 급등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고 내년에는 굉장히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 텐데 올해도 하여튼 여하튼 간에 이제 항공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서 상당히 실적이 이제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독점 가치입니다. 독점 가치. 꼭 우리가 대한항공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독점 가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업이익 잠깐 보도록 할까요? 2019년도 영업이익이 2,570억에서 2020년 1,090억. 굉장히 선방을 했죠. 올해 예상 영업이익. 지금 하나투자증권 2월 5일자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정도의 예상이 되는데 1,090억에서 만약에 올해 그 전망치가 만약에 5천억인데 5천억 정도, 5천억이 아니라면 사실 2천억대만 찍어도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가 되겠죠. 근데 자꾸 걸리는 게 유상증자인데 유상증자는 사실 강론입니다. 이 본질은 사실 그 독점 가치라든가 화물 운송이라는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여하튼 간에 선택은 이제 투자자들 몫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사실 어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사업부가 되겠죠. 가장 이제 그 부가가치가 높은 게 규모도 크고, 이게 MLCC라고 하죠. 세라믹 컨덴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카메라 모듈, 기타 이제 그 우리가 회로 기판이라고 그러는데, 세 가지 어떤 그 포트폴리오, 세 가지 사업부 모두 굉장히 좀 선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LCC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어떤 그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기차죠. 전기차하고는 자율주기인데 특히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판다고 그러죠. 지금 이제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같은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삼성 전기 역시도 MLCC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전기차라든가 혹은 자율주행의 핵심주 차원으로 재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저희도 삼성전기가 저희 회사 핵심 주력주였습니다. 저희 그 베스트 4, 베스트 5 안에도 핵심 주력주였는데 지난번에 일단 그 전량 매도를 했어요. 매도했고 아직 뭐 재매수를 안 하고 있지만 뭐 충분한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는데 삼성전기도 사실 그 핵심 주력주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물린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저희도 그 비즈니스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 삼성전기 기준 한 5천원만 물리게 되면 또 굉장히 그 민감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좀 그 스트레스도 받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총론적으로 대승적으로 제가 이제 그 누차 말씀드린 게 있죠. 우리가 꽁이라든가 혹은 그 토끼 사냥하는 게 아닙니다. 범을 사냥. 항상 투자자 입장, 특히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꽁이나 토끼 사냥이 아니라 범을 사냥한다. 호랑이 사냥하는 그런 심정으로 접근해야지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공 투자, 성공이냐 실패냐는 자기 그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그릇에 의해서. 그릇은 작은데 실력을 없는데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자꾸 이제 그릇이 깨지고 자꾸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세련되게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최근 보고서입니다. 최근 보고서인데 MLCC 가격 인상이 현실화. 지금 이제 무라타라고 사실 그 MLCC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가 글로벌 마켓 시어가 지금 3위입니다. 3위. 죄송합니다. 2위입니다. 1위가 이제 무라타고 2위가 삼성전기고 그다음에 뭐 3위, 4위, 5위 등이 사실 대부분 다 일본 업체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기도 대단한 거죠.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지금 마켓시어 차원에서는 우리가 일본 업체 소니에 비해서 좀 떨어지겠지만 제품의 질에서는 뭐 훨씬 앞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이제 사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데 그 소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중국 업체에 납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으로 사실 삼성전자가 훨씬 좋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이제 무라타 제작소가 지금 그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전기도 사실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무라타 제작소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뭐 일본 기업이지만 뭐 우리가 상당히 존중해줘야 될 그럴 만한 그 기업이에요. 그 지금 시가총액이 좀 전에 제가 방송 준비 전에 살펴보니까 64조가 됩니다. 참고로 삼성전기가 지금 시가총액이 14조 되거든요.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성전기가 무라타 제작소라든가
특히 제가 3위 업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다이오 유덴, 다이오 유덴이라는 업체가 이제 3위 업체인데, 삼성전기가 다이오 유덴 대비해서 한 30% 가까이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아래 보시면 MLCC 포함된 모든 부분이 다 좋아진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2019년도 영업이익이 2019년도에 7,340억에서 작년에 이제 8,300억, 올해 예상 영업이 1조 2천억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보다 2020년 대비해서 2020년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의 뭐 영업이익이 한 50% 정도 증가하거든요. 2022년도는 지금 1조 3천억 정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의미는 없다. 이게 뭐 그때 가서 고민하도록 하겠고, 여하튼간에 작년 이제 코로나라는 그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 8,300억 정도 유지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 작년 대비해서 한 영업이익이 50% 정도 증가한 것은 굉장히 주가 상승의 결정적인 모멘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를 분석하실 때요, 여러분들 반드시 삼성전자하고 월봉을 같이 비교해 보세요. 삼성전자보다 좀 늦게 출발하지만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더 또 멀리 갑니다. 오랫동안 가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또 의미 있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단톡방이라든가 우리가 카톡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이제 피해가 그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정도에 입각해서 또 회원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가입 금액은 지금 뭐 3개월, 6개월, 1년 단위가 되겠습니다. 뭐 가격대가 뭐 간혹가다 비싸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예전에는 저희가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 이상도 했었고요. 뭐 적정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 금액이 워낙 적은 분이라면 사실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분들은 죄송스럽더라도 사실 그 좀 유튜브를 통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 제공 내용은 뭐 아래와 같고요. 계좌는 저희 그 법인 계좌입니다. 140을 시작하는 게 법인 계좌고, 아래가 이제 제 휴대폰 번호인데 입금하시고 조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장 시작 전에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가입하시게 되면 이제 그 종목을 뭐 한 종목이든지 한 종목에서 한 3종목 정도, 장세에 따라 좀 틀리겠는데 한 2-3종목 정도 문자로 보내드리거든요. 회사 개요서부터 뭐 상승 논리, 목표가, 뭐 전략, 이게 이제 구분해서 나가는데, 처음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자세하게 또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기준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짜 나간다면, 그리고 좀 여유 있게 너그럽게 시장을 살펴본다면 뭐 충분히 우리가 성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어려운 장세에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